자, 일단은 점수가 정확하게 나왔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선생님이 발표해 준 건 없고. 네. 2학년 내일인가 그 다음날인가 저 보는 거 갈 거예요. 2학년 선배들은 점수가 다 나왔다고 해서 몰랐고. 일단은 시험 난이도가 높았나? 쉬었다는데 전 망했어요. 근데 저는 쉬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술형이 어려웠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선생님이 미리 경고했지.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쉬웠다는데 왜 너는 어렵게 느껴졌을까? 선생님이 평소에 항상 가빈이한테 피드백을 주던 부분이랑 일맥상통한 부분이지. 공부는 정확하고 꼼꼼해야 한다. 선생님이 수학은 어떤 사람이 잘한다 그랬지? 그리고 시험은 누가 잘 친다 그랬지? 그런데 가빈이는 두 개 다 노력을 하지 않지. 선생님이 맞는 건 왜 맞는지, 틀린 건 왜 틀렸는지 한 번씩 적어보자고 연습장에다가 문제를 풀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적당히 해요.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닌 거 알고는 있어요. 최근에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은 선생님이 더 강조를 했던 이유가 특히나 지금 2학기 중간고사 파트가 유독 더 그런 파트지. 수식 계산이나 단순하게 숫자 계산으로 안 끝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지, 그지? 맞나?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나 이제 수원 수투 들어가면 더더욱 이런 파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누차 이야기했지만 단순하게 계산 몇 개 해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는 상수입니다. 수학에서 중요한 거는 계산 결과물이 답이 맞으면 다행이고가 아니고 그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수학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맞나요? 그런 디테일하게 하나씩 챙기는 연습을 하기 위해 선생님이 연습장에다가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답이 이렇게 도출되었다라는 거를 실제로 서술형으로 적어볼 수 있게 연습을 시키는 거고, 그거를 단순하게 선생님이 되게 까탈스럽게 시킨다라고 받아들이는 동안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아닌가? 뭐가 선생님 말에 불만이 있나 지금? 그렇게 계속 뭔가 불만에 가득 찬 태도로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몹시 귀에 거슬리는 동안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네가 잘못된 부분, 고쳐야 되는 부분을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직도 중학교 2학년 애들스럽게 그냥 선생님 잔소리가 듣기 싫고 선생님 뭐 시키는 게 왜 저렇게 쓸데없이 많은 걸 시키나 싶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지. 선생님 누차 얘기하지만은 공부는 아주 사소한 거에서 시작이 된다. 네가 5분 일찍 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수업을 할 준비를 하는 것.
본인이 오늘 수업 시간에 뭘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를 적어도 수업 전 5분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는 동안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단순한 거에서 시작이 되는데 계속 꾸준히 지각하고 본인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오늘 내야 되는 숙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흐리멍텅하게 공부를 하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선생님이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은 성적이 해결이 안 돼요. 알겠니? 알겠니? 가빈아 대답해야지. 적어도 수업 시간만큼은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차리라는 게 아니야. 네가 하고 있는 너의 공부에 대해서 예의를 차리라는 거지. 대답할 땐 똑바로 예쁘게 하고 선생님이 앞에 설명하는 거에 집중하고 네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주 하는 얘기가 뭐야? 숙제를 개수만 채우려고 하지 마라. 개수만 채우는데 의의를 둔다면 네가 숙제했는 거에 3분의 1도 의미가 없다. 지금 이번 파트, 특히나 집합명제 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단어의 디테일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닌 건 왜 아닌지, 맞는 건 왜 맞는지 모든 보기를 다 설명할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였고 그걸 선생님이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노력을 했고 그게 계속 안 되면 수원, 수투 가서도 네가 공부가 힘들어져. 그 부분을 명심을 하도록 하세요. 성적 같은 경우는 아마 늦어도 다다음 주 정도면 리더스쿨에 올라오겠지. 그 이전에 수학 성적만 따로 먼저 나오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중간고사 성적표가 따로 나올지는 모르겠어. 나오는 때도 있고 안 나오는 때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근래 매천 고등학교는 중간고사 성적표는 따로 안 줬던 것 같아 선생님 기억에. 그래도 다다음 주가 되면은 리더스쿨에 더 올라오니까 그때 정확한 등수와 점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사실 이게 시험 틀렸는 거를 왜 틀렸나 다시 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공부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틀렸을까를 한번 확인을 하는 용도로서 선생님이 오답노트를 시키는 거거든. 그랬는데 그게 다 적혀 있어도 네가 왜 그거 답이라 해서 왜 틀렸는지 헷갈릴 텐데 그걸 벌써 지우고 있으면 어떡해. 오늘까지 지워야지. 그렇지는 않아. 4번, 5번, 6번엔 틀린 거 없어? 있어. 그거 그렇게 지워버리면 네가 뭐 때문에 틀렸는지 모르잖아. 물론 지금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 왜냐면은 요거를 디테일하게 네가 어떤 부분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네가 받아들이려면은 지금 네 태도가 조금 바뀌어야 되거든. 지금 선생님이 그거를 왜 틀렸는지 봐와라 혹은 이렇게 해서 틀렸겠지 라고 설명을 해준다고 그래서 네 태도가 변하진 않아. 이게 전후관계 문제거든. 일단 네 태도가 변해야 내가 시험 칠 때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고쳐야 되겠다 라는 게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풀이하진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조금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흐리멍텅하게 지금 본인 책 2주째 안 가져가고 있지? 맞나? 네 책 지금 2주째 안 가져가고 있거든. 뭐 선생님은 대충 보면은 네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물론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걸 지금 선생님이 얘한테 설명을 해준다고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고쳐지지는 않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하게 뭐 풀이는 따로 안 할 거야. 풀이는 따로 안 할 건데 뭐 그래 네가 좋아하는 돈 받고 싶으면은 이거 근데 이렇게 꼬깃꼬깃하게 지워오면은 선생님 돈 안 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안 고객 못하게 될 거예요? 아니 지울 때 안 꼬깃꼬깃하게 지울 수 있어. 이게 사실 공부랑도 연계되는 거거든. 이미 너는 어떻게 안 꼬깃꼬깃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한테 되게 의미 있고 소중한 종이라면은 충분히 안 꼬깃꼬깃하게 예쁘게 손으로 잘 잡고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지. 이렇게 지우면은 안 꼬깃꼬깃해집니다.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은 굳이 힘들여서 지우지 마세요. 선생님이 지난 시험지 때 선생님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완전 꼬깃꼬깃하게 물론 이제 접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 그지? 저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지? 꼬깃꼬깃하게 지워서 가지고 오면 선생님한테도 쓸모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뭐 시험 치고 나가지고 별달리 든 생각 혹시나 있나? 없어요. 그냥 못 친 거가 슬플 뿐. 못 친 게 그렇게 슬프지도 않아. 그러면 뭐 그냥 사소한 거라도 없어? 없으면은 다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학교에서는 진도 어디 나가고 있나? 아직 안 나갔어. 아직 안 나갔어요. 그래 중간고사는 어디까지 쳤지? 역함수 전까지.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함수 복습하고 그리고 우리 실제로 합성함수랑 역함수까지 나갔는 거 알고 있나요? 책은? 거기는 이거 없는데? 집에 있어요. 왜 집에 있을까? 한참 안 썼어. 가 문제다. 응?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왜 수업 시간에 자꾸 화장실을 가? 수업 전에는 계속 전화하고 있다가. 급한 일 있어. 선생님 누차 얘기하지만은 네가 생각하는 급한 일의 기준이라고 해서 그게 보편적인 급한 일이 되진 않아. 빨리 갔다 오세요.
도 마찬가지. 그지? 지금 책도 없고 본인이 지금 잘못한 게 3담인데 근데 짜장은 본인이 내고 있어. 뭐 이렇게 불만 있나? 쌤한테 불만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래도 수업 시간에는 네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론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청소년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 선생님도 알아. 그렇지만 공사 부분은 좀 해야지, 그지? 맞나? 그런 사소한 태도들부터 고쳐나가도록 합시다. 그런 게 하나씩 쌓이고 쌓여서 블록처럼 이렇게 하나씩 쌓이고 쌓여서 결국 최종적으로 공부가 이루어지고 성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함수의 디테일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선생님이 언급은 안 하고 넘어갈게요. 물론 1대1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사소하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특히나 네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1대1 대응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풀이해야지 라기보다는 1대1 대응 문제는 이렇게 푼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꼬이면 틀리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래서 항상 내용적인 부분을 조금 우선시해서 문제를 보면 좋겠고, 우리가 합성함수, 역함수 같은 경우도 비록 진도가 나가긴 했어요. 진도가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또 오래돼서 잊어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합성함수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를 2번, 3번 연달아서 넣어주는, 우리가 함수 같은 경우는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합성함수는 x를 넣어서 y가 나왔는데 그 y를 다시 또 다음 함수의 x 자리에 넣어주고 그리고 나온 y를 또 다시 그 다음 x 자리에 넣어주는 그런 개념이 합성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함수에서는 이런 거를 많이 쓰지. 실제로 결국 최종적으로는 다시 옛날에 배웠던 1차 함수나 2차 함수처럼 모든 실수 범위를 다루어야 되긴 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디테일한 내용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함수의 이름은 f야. 뒷부분 같은 경우는 함수의 이름은 g지. 그리고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앞에 있는 x, 이 x 부를 때 집합 x라고 부르지, 그지? 가 정의역이 되겠고, 그리고 뒤에 있는 집합 y가 공역이 되겠지. 치역 아니고 공역이야. 그리고 g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y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x가 공역이 되겠다.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실제로
x 집합 x의 어떤 원소와 집합 y의 어떤 원소가 지금 화살표로 연결이 돼 있지. 요 연결되어 있는 거를 대응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F1은 B다. 이게 사실 1차 함수 때부터 계속 똑같이 써왔던 내용이야. 예를 들면 1차 함수 fx는 3x 플러스 4가 있다. 여기에 1 넣어주면 여기 1 넣어서 그냥 7 만들듯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왔는 b를 다시 g라는 함수에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나왔는 b를 다시 g에다가 넣는 거야. 넣어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3이 나왔다. 이때 이 두 함수를 연속적으로 실행하는 거를 합성함수라고 하니 이때 우리가 지금 f를 먼저 하고 있나 b를 먼저 하고 있나? f를 먼저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쓸 때는 요렇게 써주거나 혹은 이렇게 써준다고 배웠어요. 실제로 우리가 넣어줄 x와 가까운 순서대로 먼저 진행을 한다라고 배웠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돼 있지. 번호는 적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C를 G에다가 먼저 넣고 그러면 C를 G에 넣으면은 얼마가 나오지? 4가 나온 거를 다시 F에 넣어줘라 이런 표현일 거야. 그래서 F에 4를 넣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 나와 있는 단순하게 대응을 표시해주는 집합으로 나와 있는 케이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식으로 나와 있는 케이스에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물론 이제 단순하게 뭐 이런 것도 풀 줄 알아야 되겠지. 그럼 일단 뭐를 어디에 넣는 거지? 첫 번째로는 넣어보면 얼마가 나와? 을 F에 넣어라.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 계산도 물론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너네한테 요구하는 거는 나중에는 이걸 직접 해보는 걸 요구를 하지, 그지? 그래서 gx를 먼저 하고 나온 걸 f의 x 자리에 넣을 거니까 실제로 수식 계산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더라. 왜? 이걸 다시 적으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x고 이걸 다시 적으면 이건데 여기서 나온 y를 요 x 자리에 넣을 거니까 y 대신에 요거를 요 자리에 넣는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안 틀릴 수 있게 되겠지. 요거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풀어요. A 스텝부터. 그 다음 배웠던 내용이 이제 합성함수 성질인데 뭐 이것도 읽어보시면 알 거고 역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 역함수에서 당연히 우리가 f에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게 되겠지? 라고 했을 때 어떤 함수에다가 b를 넣었을 때 거꾸로 1이 나오게 해주는 함수가 있다면 이때 우리가 이 함수 gx를 f의 역함수다. 요거는 읽을 때 f 인버스 x라고 읽는 게 정석이라고 했어. 뭐 역함수, f 역함수라고 읽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거는 뭐 취향의 차이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역함수의 개념이라고 그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fx가 돼 있으면 우리가 f 역함수 숫자로서 구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수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숫자는 쉽지. 뭐 결국 여기에다가 x에 뭘 넣어야 1 나오냐는 얘기지. 역함수라는 얘기는. 그지? 해서 넘겨주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역함수 구할 때 신경 써야 될 거 반드시 x는으로 먼저 나타낸 다음에 x 대신에 y를 쓰고 y 대신에 x를 쓴다. 대신에 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나중에 좀 꼬여있는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개념이었고, 특히나 역함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실제로 뭐 이런 친구 역함수 구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냐면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를 넣는단 말이야. 요거를 어디서 봤지? 대칭 이동에서 봤지. y는 x 대칭 이동에서 우리가 봤단 말이지. y는 x 대칭 이동할 때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는다라고 이야기했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풀게 되냐면 어떤 그래프 상에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함수를 y는 fx라고 한다면 이 함수의 역함수는 반드시 y는 x 대칭이 되게 된다. 물론 근본적인 내용은 저게 다야 사실은. 그런데 디테일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복잡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긴 해.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근본적인 내용은 이거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fx 이렇게 돼 있는데 이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결국 fx와 f 인버스 x는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이 친구가 반드시 지나게 되지. 그래서 함수 fx와 그 역함수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할 때는 반드시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y는 x와 이 친구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거기까지 되어 있는 내용이 합성함수, 역함수에서 우리가 배운 게 다예요. 물론 우리 빨리 유리함수도 배우고 무리함수도 배우고 선생님은 수원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너의 이제 태도에 따라 달렸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 모습이 보여야 수원을 나가지. 안 그러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만 하지. 그 시간에 교과서 한 번 더 푸는 게 더 낫다는 얘기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합성함수, 역함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진도를 다 나갔었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 친구 같은 경우는 A 스텝은 아마 네가 안 고친 거 빼고는 거의 다 돼 있을 거고, 그렇지만 썩 기억이 잘 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숙제는 반드시 베이직생 비스텝 과 마플 시너지 맨 첫 번째 문제부터 그냥 합성함수, 역함수 파트를 처음부터 다 다시 푸시면 돼요. 알겠지?